자, 이번에 인관한 소위인데 차를 사도 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캡틴 김상호님. 저는 캡틴 김상호님의 오랜 구독자입니다. 장교로 인관하기 전부터 캡틴 김상호님의 영상을 쭉 봐왔던 구독자이자 후배입니다. 제가 이번 OBC 교육을 마치고 22사단으로 전입을 가게 되는데, 전입 가는 곳이 BOQ와 부대가 멀어서, BOQ는 독신자 숙소죠. 차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캡틴 김상호님께서 소위 때 차를 사지 말라고 하셨는데,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불편하고 언제든지 부대에 일이 있을 때 출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저는 장기를 꿈꾸고 있어 군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가 없으면 혹시나 출퇴근이 어려워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고민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연이 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떠하신지요? 일단은 이런 사연이 있는데, 지금 쭉 사연을 쭉 보면은 지금 초중반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엊그저께 야전에 들어간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 여기서 핑계는 OBC 교육을 마치고 22사단으로 가는데 부대와 BOQ가 멀어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한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 아직 전입도 안 갔는데, 아직 전입도 안 갔어요. 너 아직 전입을 안 갔어, 친구야. 전입을 안 갔다. 전입 가는 곳이 BOQ와 부대가 멀어 차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직 필요한 거를 몰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멀다고 하니까 차가 필요할 것 같아. 이 뜻은 차가 사고 싶은 거죠. 차가 사고 싶어. 차가 사고 싶은데 이게 뭔가 핑계가 필요해. 근데 마침 또 부대랑 멀다네. 이거 차 사고 싶었는데 동기들 중에서 지금 이 OBC에서 막 나는 중고차를 뭘 사니, 차를 사니, 뭐 하니 하면서 이제 여론 조성이 됩니다. 그럼 너도 나도 막 중고차 어플 보면서 차량 보고 외박 나가서 차 사러 간다고 막 그러고, 단기 복무 장려금으로 차 산다 그러고, 차량을 사고 싶은 마음이 싱숭생숭했는데 마침 인사과장님은 전화가 왔어. 소위 김상호 소위. 예, 인사과장님. 야, 이번에 전입 오는데 너네 부대가 좀 출퇴근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출퇴근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뭐 부대 버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뭐 차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차 있으면 편하긴 한데 차가 필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차를 사야 되는 논리를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김상호님께서 소위 때 차를 사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야? 약간 마음이 차를 사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또 걱정이 되긴 해요. 차를 사도 되나? 걱정이 되기도 해. 그런데 또 뭡니까? 다시 생각해. 참군이 모두 들어가죠? 언제든지 부대에 일이 있을 때 출근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듯하다. 갑자기 참군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논리를 어떻게 정리합니까? 난 장기를 꿈꾸고 있어. 군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출근을 해야 돼. 차가 없으면 안 돼. 출퇴근이 어려워져. 군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스스로의 벌써 합리적을 만든 거죠. 스스로 이렇게 합리성을 만들면서 나는 차가 필요하다. 선배님, 저는 차가 필요합니다. 차를 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저 차 살 건데 사면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지금 약간 떡밥을 던지는, 사고 싶은 거야 지금. 소위가 차를 사? 이게 우리 때까지만 해도 잠깐 라떼 얘기 잠깐 하면은요, 2011년도까지만 해도요, 실제로 대대장님이 차 사는 거를 막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2012년도에요 공문이 내려왔어요. 초임장교 초급간부 차량 구매를 막지 마라, 개인의 권리를 막지 마라고 인권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진담으로. 정말로 그때는 그랬어요. 부사관들은 주임원사한테 허락을 맞아야 돼. 차 살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은 기혼자, 결혼한 사람, 그리고 인사과장 혹은 인사 관련된 참모, 그리고 대위급 이상, 부사관은 중사 이상, 그것도 장기 된 사람. 과거에는 그랬다. 아니면은 주임원사님이 허락을 해야 돼. 허락 안 받고 차를 사와? 그럼 거짓말로 위병소 안으로 못 들어와요, 차가. 만약 그 차가 위병소를 통과했다, 들어왔다, 그 주임원사님이 아니 씨발 이거 누구 차요? 뭐 이거 김마사 차라고? 이 새끼가, 야 인마 너 돈 많아 엄마? 부자야 엄마?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던 시제야. 너 엄마 선배들도 걸어다니는데 그럼 차를 사? 이씨. 야, 옛날에는요 그 간부들이 차를 숨겨놨어요. 과거에는 차를 막 동네 짱 박아놓거나, 막 세차장 근처에 차를 대놓거나, 아니면 주유소 근처에 차를 대놓거나, 그래서 주말에만 몰래 가서 타고 거기다 대고 걸어오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2013년도까지만 해도 간부들 차키를 뺏었어요. 초급 간부들은 차키를 뺏어서 지휘통제실에 키 보관함을 만들어서 보관했어요. 그래서 당직 사령이 차키를 줬어요. 허락 받고 차를 탔어. 휴가 때 차키를 줬어. 그럴 때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간부들 BOQ에서 점호를 했어요.
2013년도 14년도까지만 해도 최근에도 코로나 때문에 했잖아요. BOQ에서 중대장 주관으로 간부들 인원 파악을 했어요. 만약에 군단에 음주운전이 터졌다. 그러면은 그 군단은 단체로 간부들 점호를 했어요. 그리고 차키를 다 뺏었어요. 과거에는 그랬던 시절이 있다. 라떼는 소위가 차를 산다는 거는 너 전역할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 초급 간부가 차를 살 수 있는 거는 군의관. 자, 소위가 차를 사면 벌어지는 일. 일단은 요즘에는 소위가 차를 사도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과거에는 뭐 소위가 차를 끌고 오든 뭐 중위가 차를 끌고 오고 그러면은 와 차가 뭐냐 이거 몇 cc냐 몇 인승이냐 옛날에는 별로 그냥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던져요. 이거 얼마야? 보험료 얼마 나와? 그냥 괜히 물어봐요. 국룰이야. 그냥 차 가지고 오면은 그냥 다 물어봐. 자동차 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차를 끌고 와도 굳이 뭐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를 사는 거는 문제가 돈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임관했는데 모은 돈이 있어요? 최소한 중고차 타고 다닐 만한 거 혼자 타고 다닐 만한 거 사면은 뭐 SUV로 기준하는 건 너무 무리고 최소한 준준형 차 정도를 보면 뭐 K3 뭐 기껏해야 한 돈 모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죠? 얼마나 모았죠, 여러분들이? 돈이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럼 만약에 캐피탈로 차를 사면은 캐피탈 금리가 잘 나오면 7, 8%예요. 괜찮은 차는 못해도 1,500원 줘야 되거든요. 군 생활하는 동안 타고 다니겠다고 하면 최소한 1,000만 원은 줘야 돼요. K3로 하더라도 아반떼를 하더라도 한 1,000에서 1,200원 줘야 돼. 내가 모은 돈이 없으면 프로알부로 사면은 캐피탈 금리로 한 6, 7% 나오고 하면은 한 달에 그냥 차값으로만 10만 원에서 25만 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짜리 차를 타면은 1년에 내는 이자만 70만 원, 80만 원을 내야 돼요. 캐피탈 그리고 이제 보험비 같은 경우는 만 26세 미만이면은 보험비가 100만 원 이상이에요. 한 달에 보험비만 12만 원, 11만 원 나와요. 보험비만. 부모님이 사준다. 부모님이 차 사준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고등학생이에요? 부모님 찬스는 결혼할 때 입사할 때 목돈을 좀 주신다거나 아니면 결혼할 때 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할 때 한 1, 2천만 원 챙겨 주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취업한다고 나가는데 엄마 아빠가 사준다고 넙죽차를 사버려? 뭐 고등학생이에요? 뭐 부모님이 능력이 너무 좋아. 우리 집이 금수저야.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뭐 캐피탈도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가 현금으로 사준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하고 받으면 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이 차가 필요하구나. 첫 차인데 아빠가 사줄게. 엄마가 사줄게 하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죠. 부모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24살이 됐고 이제 20대 중반인데 부모님한테 차를 받아 쓰는 거는 글쎄요. 저는 차 제가 샀거든요. 제 돈으로. 엄마 아버지가 100원 한 푼 안 줬거든요. 아무튼 차를 부모님이 사준다? 그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거는 기름값이 2,000원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전기차는 못 사요? 군부대 전기차 충전할 데가 없습니다. 전기차 충전하려면 매번 그 공용 주차장 가셔가지고 전기차 충전해야 돼요. 기름값이 2,000원이 넘었어요. 그 기름값은 제가 볼 때 한동안 2,000원 유지할 거고 최소 1,800원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 휴가 나오잖아요? 버스 타면 10,000원이면 가는데 차로 가면은 왕복 기름값 8만 원 나와요. 휴가 나가면은 또 그냥 있어? 또 차 끌고 나왔으니까 차 딱 끌고 나가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고 야 김상훈 너 차 샀구나 야야야 나 돈 번다 차 사야지 하면 차 끌고 다니면서 또 차 끌고 다니면 어디가 그냥 동네 편의점 가? 아니잖아. 차 끌고 나가면 또 어디 뭐 바닷가도 가고 방향제 사고 막 차 꾸민다고 뭐 하고 차에 태워가지고 또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가고 차가 있으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차가 없으면 내가 배고프거나 간식이 땡기면 참아. 왜? 지금 나가기가 아까우니까. 택시 타고 나가면 돈이 아까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차가 있으면 어떻게 돼? 배가 고파? PX가 없어? 편의점 가면 되지. 편의점 군부대 없다고? 왜 무슨 소리? 난 차가 있는데. 차가 있으면 안 쓸 돈을 씁니다. 옛날에는 머니까 안 갔어. 커피가 먹고 싶어도 그냥 안 먹었어. 근데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기분도 꿀꿀한데 차 끌고 나가가지고 커피나 한잔하고 올까? 차 끌고 나가. 커피 한잔해. 바람 쐰다고 그러고 들어와.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가서 할 게 없으니까 기껏해야 뭐 치킨 시켜 먹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방에서 퇴근할 때 PX 가가지고 과자 몇 봉지 사가지고 이제 과자 까먹으면서 뭐 TV 보고 게임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풀었는데
차가 있으면 어떡해? 나가요. 나가면 무슨 뜻이야? 돈이야. 기름값 2,000원 뿐만 아니라 유지비가 엄청 깨져요. 차가 있으면 활동 반경이 넓어져요.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경기도 뭐 시흥에 있어. 근데 카페를 가고 싶어. 인터넷 검색했더니만 김포에 진정성이라는 카페가 있대. 밀크티 파는 카페. 밀크티를 판대. 그러면은 김포야. 여자친구가 가보고 싶대. 그럼 가자. 그러지. 차가 없으면 어떡해? 아 그래 다음에 우리 한번 뭐 가보자. 다음에 가보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차가 있어. 그래? 가. 기름값 3만 원. 가는데 3만 원. 가서 또 어떻게 밀크티 사 먹지. 근데 차가 있어. 내가 만약에 차가 없으면 손이 없으니까 못 사와. 그럼 차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차에 실을 수 있지. 그러면은 차에서도 밀크티 몇 병 사와. 차 끌고 간 김에. 그럼 가서 그냥 뭐 커피 한 마시겠어? 밥도 먹고 오겠지? 그러면 차가 있으면 또 이동해 주니까 밥 먹으러 또 맛집 가겠지. 차가 있으면은 돈 깨지는 게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야금야금 돈이 깨집니다. 차가 있으면. 그리고 초반에 돈이 엄청 깨져. 엔진 오일 갈아야 되지, 뭐 브레이크 갈아야 되지, 각종 오일 유지비. 차를 사는 순간 나는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엄청 나가요. 옆방에 있는 김소희가 똑똑똑 상호야 카톡으로 띡 카톡 상호야 뭐해? 왜? 나 존나 배고프다. 야 같이 우리 드라이빙 스루 갈래? 햄버거 먹을래? 내가 살게. 네가 산다고? 네가 운전하니까 내가 살게. 아 그럴까?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올까? 그래 내 차로 가. 근데 걔가 햄버거 사준대. 그게 이득이야? 기름값은 또 기름값 때문에 햄버거 사준 거야. 이제 드라이빙 스루 버거킹 가면은 기름값이 더 나와. 여러분들 기름값이 얼만데 에어컨을 끄고 가. 땀 흘리면서 가야 돼. 이제는 버거킹이 한 10km 지점에 있다. 그러면은 왕복으로 하면은 그 햄버거가 더 쌀 수도 있어. 해군으로 갔을 때도 차가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사실 필요 없어요. 해군도 자전거로 다닐 수 있습니다. 해군도 걸어 다닐 수 있고요. 자전거로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군에 최민정 씨 누구예요? 노태우 대통령의 외손녀이자 SK 최태원 회장의 두 번째 딸 최민정 중위도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최민정 중위가 아빠가 SK 회장인데 최민정 씨도 자전거 타고 다녔어. 이함대에서 그냥 길바닥에서 아무도 안 가져가는 자전거, 그런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출퇴근이 어려워서 차를 산다.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부대에서는요 출퇴근이 어려우면 다 조치를 해줍니다. 너네 차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국방시설본부에서 근무할 때는 거기는 차를 사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차를 안 사면은 거기는 출퇴근이 아예 안 돼요. 경우 제외하고 웬만하면 특히나 소위가 오자마자 차를 사라고 하는 부대는 없어. 자동차는 여러분들 없으면 다 조치를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외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부대와 BOQ가 정말 멀거나 아니면 내가 여군이거나 아니면 내가 소위 때부터 결혼을 했어. 기혼자야. 그래가지고 숙소가 여군 숙소든 아예 딸로 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 버스가 좀 시간 타이밍이 좀 애매해서 내가 빨리 출근하거나 빨리 퇴근, 당직 근무 끝나면 내가 퇴근을 해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퇴근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차가 정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자전거로 다 갈 수 있어요. 사회에서도 여러분들 차 사면 돈 못 모아요. 일단은 뭐 너네 부대가 멀든 우리 부대가 멀어서 차가 필요하든 안 하든 일단 전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나 한 반년 정도 출퇴근을 해보고 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차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OBC에서부터 동기들이 뭐시 우리 부대가 머니까 차를 사야 되니, 나 뭐 그랜저를 사니, 뭐 SUV 스포티지를 사니, 막 벌써 애들이 바람 잡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일단 부대 가보고 차가 필요하면 그때 사도 돼요. 벌써 인터넷 검색하고 뭐 희망회로 돌리면서 와 내가 차를 사면, 처음에는 출퇴근 때문에 차를 샀지만 이왕 사는 거 내가 처음에는 그래도 아반떼는 사야 되지 않을까? 아반떼에서 100만 원만 더하면 그랜저를 살 수 있다고? 아니 그랜저에서 한 150만 원만 더하면 BMW를 살 수 있다고? BMW에서 한 200만 원 더하면은 아우디를 살 수 있다고? 한 500, 300만 원 더하면은 와 오픈카를 살 수 있다고? 나의 꿈의 차?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벌써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인생 힘들어져요. 결혼하면 SUV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세단이 좋죠. 승차감도 좋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하면 여러분들 애 하나 낳기 시작하면 세단은 못 타요, 좁아서. 결혼하면 어차피 SUV 사야 되거든요. 지금 차 사시려면은 차라리 저렴한 준준형 차량을 사세요. 경차. 지금은 그냥 막 타고 폐차를 시킨다는 생각으로, 내가 출퇴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저렴한 걸 사세요. 나중에 내가 좋은 차를 사는다는 생각으로 돈을 아껴 놓으세요. 지금 돈을 좀 아낄 때예요. 나중에 좋은 거 사,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전역할 수도 있고 전출을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전출을 갔는데 차가 필요 없어.
내가 BOQ가 바로 앞에 부대야. 차가 필요 없어. 그럼 돈 아깝지. 사람 일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전역을 하면 당장 차가 필요 없어. 그럼 그때는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배우고 싶으면 돈이 필요해요. 돈. 근데 지금 차를 사고 돈을 쓰면은 나중에 전역할 때 몇백만 원 들고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 1, 2천만 원, 뭐 5년 이상 하시는 분, 6년 정도 하시는 분은 거의 1억을 모아서 나가야 돼요. 그 돈을 모아야 내가 사업을 하던 혹은 내가 취업을 할 때 편안하게 1, 2년 정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그 돈을 나의 경험으로 써야 되는데 그 돈을 그냥 유지만 해도 빠져나가는 한 달에 3, 40만 원씩 빠져나가는 자동차에 투자하는 건 여러분들 미래에 있는 나의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뺏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돈을 모으고 미래에 내가 결혼하고 나서 좋은 차를 사던가 아니면 나중에 내가 자기 개발에 투자할 돈을 생각해서 돈을 아껴야 돼요. 돈을 아끼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그 삐까뻔쩍한 차를 타고 놀러 다니는 그런 판타지에 빠져가지고 그런 기회비용을 이렇게 쓸데없이 그냥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을. 아깝잖아요. 결론, 결혼하거나 대위 진때 사라. 결혼할 땐 차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결혼할 때는 이제 와이프랑 마트를 가건 병원을 가건 할 때 차가 있어야 돼요. 결혼하면은 차는 있어요. 근데 결혼해도 차가 2대는 필요 없어요. 와이프가 쉬면은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차 없다고 아무도 무시 안 해요. 여러분들 오히려 착실하게 돈 모으고 하는 게 더 대단한 거고 더 멋있는 거예요. 차가 있다고 차 있어 이게 아니라 그 돈으로 돈 아껴서 나중에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 투자하세요. 원래 살 놈들은 사요. 이미 눈깔 돌아간 새끼들은 김상호 왜 차 사지 말라고 저 꼰대 새끼 김상호 저 새끼 뭐 원래 저 새끼 꼰대 아니냐 김상호가 차 사지 말라 그런다 저 꼰대 새끼 김상호 나 구독 안 한다 구독 취소하면서 꼰대 아니냐 뭐 그러는데 어차피 눈깔 뒤집힌 애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신경 안 쓸 텐데 내가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 동생들의 미래를 봤을 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Mission complete.